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판결 요지, 핵심 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 서변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판결은 이제 저는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요. 네.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아, 김성태가 이제 이재명하고 통화가 최소 3번 이상이에요. 그렇죠. 여러 이제 보고가 있잖아요. 이걸 판사가 이제 믿었다는 거. 이게 가장 그러면 앞으로 이게 김성태 진술이 다 기준이 되거든요. 이게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이가 네.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한테 뭐 보고했다고 검찰 진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판결문에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왜 외국한 관리법 관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판결의 전체 취지를 보면 이화영이는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평화부를 영입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경제 협력 이걸 이렇게 보고하는 등 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원래 영장에 최하 17번이 기재돼 있었어요. 보고한 게. 아, 그 이화영이 예. 이화영의 그 대북 사업 업무와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한 게 작년 최하. 9월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거기에는 최하 17번을 이상. 보고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출장 갈 때 보고하고 네. 갔다 오면 이게 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게 다 검찰이 조사를 해놨어요. 네. 따라서 이제 어제 판결은 실제는 이제 이화영의 판결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거의 뭐 이제 유죄 판결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까지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화영의 변호사들도 자기들에게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유죄다. 그렇게 옛날 얘기했죠. 했고요. 그렇죠. 어제 울면서 막 항변하면서 네. 판사 보고 이제 쌍시옷에 비협을 써놨어요. 그 감독님 그 페이스북 그 김광민인가요? 예. 이자가 그 경기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죠. 예. 예. 저거는 이게 징계 사유입니다. 야, 저게 저 징계 사유입니다. 아니 저 변호사협회에서 저거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 없어갖고 완사이드하게 깨진 거를 갖다가 저렇게 그냥 쌍욕을 그냥 배설을 해놔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판결이요. 예. 뭐 복잡하게 외국환 관리법 환치기가 어떠고 뭐 이게 노동당이 어떠고 아태이가 어떠고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재명 사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재명의 뇌물은 그대로 800만 불로 한대요. 아,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예. 이제 이화영이 이제 쌍방울로부터 법카라든가 자기 내연녀를 위장 취업시켜갖고 급여를 받게 한다거나 뭐 자기 또 아이를 또 뭐 계열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요. 핵심은 뭐냐? 대북 송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북 송금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화영 개인의 그냥 그 부정행위 아닙니까? 부패행위고. 그러니까 이화영 개인의 부패행위는 솔직히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북 송금인데 대북 송금은 만약에 의유를 한다면 서 변호사님 저기 나온 것처럼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죄 두 가지로 의유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마 이재명은 제3자 뇌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던질게요. 이 두 가지로 할 텐데 지금 작년에 그 검찰이 그 구속영장 친 거 보면 외국환 거래법 관련해서는 이재명과 이화영이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예. 근데 어제 이화영의 판결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이 기소가 된다면 이재명은 제3자 뇌물죄 몸통으로 기소가 되고 이제 플러스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될지 안 될지 뭐 그런 정도죠. 그렇죠. 예. 근데 이화영도 이제 제3자 뇌물은 공범이 될 거고요. 네. 이화영은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이제 그게 조선 노동당이 갔느냐, 네. 아니면 이제 아태위 다른데 리오남이나 다른데 갔느냐, 네. 이런 게 따라 판사는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했는데 네. 제3자 뇌물에서는 이제 제3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노동당에 갔든 네. 뭐 김정은한테 직접 갔든 아니면 이게 리오나 아태이 갔든 이게 제3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액수가 300만 불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팜도 이게 마찬가지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이거 아마 제 생각에 800만 불 제3자 뇌물로 이재명이 영장 치면서 영장이 아니고 기소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화영도 그게 공범으로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외환 거래법을
일부 열지 안 열지는 그거는 이제 검찰이 조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이화영을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넣지 않은 것은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몸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기소할 때 공범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종범으로 그렇죠. 같이 기소하기 위해서 어제는 저걸 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그렇죠. 아마 이제 이화영이가 추가로 한 3가지 정도를 검찰이 기소하려고 네. 검토하는 게요. 첫째는 이제 건설업자한테 용인에 그때 3억을 받은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때 선거 사무실 예, 기억납니다. 그때 체포영장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걸 이게 추가 기소한다는 말이 있고요. 네. 용인에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성옥 씨 있잖아요. 아, 문승옥 내연녀. 내연녀. 네. 이분하고 이게 진미파라곤. 네. 거기에 이해찬이가 운동하던 게 있고. 그렇죠. 거기에 두 분이 그 있던 공간이 있대요. 네. 거기에 비용. 네. 그 문성옥 부분. 이것도 이게 그 기소한다. 네. 그다음에 저 800만 불 공범. 아마 이게 이화영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네.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제 이제 대북 송금이 그 300만 불 중에 어제 이제 재판부가 판시한 거는 200만 불이 북한의 그 상부로 전달이 됐는데 그 돈의 성격은 이재명의 방북 해주는 거에 대한 사례금이다. 네. 이재명 방북을 북한 측에서 해주는 거에 대한 거의 대가성 사례금이다. 이런 식으로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어제 이화영이 저기서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이재명이 저러한 사실을 이화영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게 앞으로 이재명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이제 기소는 다음 주에 좀 이따 하겠지만 다음 주에 기소를 한다니 네. 기소는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아마 근데 이재명이 재판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증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화영이 검찰 조서 있잖아요. 검찰이 진술했던 거. 네. 이것도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래는 검찰 조서는 부인하면 못 쓰는데 문제는 이제 형소법에 318조가 신설돼 가지고 이제는 이제 검찰의 계장이 있잖아요. 이화영 조사했던 계장이 법정에 나와 가지고 그때 이화영이가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했고 이걸 정확하게 기재한 겁니다. 이렇게 정은 서주면요. 네. 예외적으로 이제 전문 증거지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그때 우리 법 바꿀 때 네. 그 단서를 둔 거죠. 아, 그랬군요. 옛날에는 이게 검찰 조서가 무조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검사나 수사관이 네. 법정에 나와서 이게 진정 성립을 인정해주면 네. 있다는 거죠. 아, 따라서 그렇군요. 이제 이화영의 검찰 진술도 증거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제일 중요한 김성태 말이죠. 네. 김성태 통화하고 다 고맙다고 했으니 그렇죠. 김성태 진술. 그다음에 그 안부수 통화할 때 들었다는 거죠. 안부수 진술. 네. 그다음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그렇죠. 요런 이제 사람의 정언이 있고 증거로 네. 이재명에 대한. 그다음에 공문은 너무 많아요. 아, 공문은. 출장 공문부터 결제 공문 그게 북한의 초청 공문 있잖아. 아, 우리. 그게 이재명 도장이 직일이 찍혔는데 박균태이가 운전면허증이 했잖아. 아, 맞아요. 우리 저 평양으로 한번 좀 불러주세요 하는 그 공문. 예. 네. 따라서 이제 물적인 증거는 뭐 너무 많고 수사 기록이 방대하니까 뭐 이재명을 제가 보기에 유죄로 처벌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 변호사님. 예.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지. 근데 작년 9월에 그 구속영장 칠 때는 3가지 사건을 병합해서 친 거 아니에요? 예. 대북송금, 백현동 뭐 대장동, 그다음에 뭐 위증교사. 근데 그 류창훈이가 이제 그 엑스표 친 건데, 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그 당시에도 이재명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죠. 소환 조사를. 추가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형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할지, 아니면 핵심은 어제 그걸로 이제 다 규명이 됐는데 이재명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검찰은 이미 17차례, 최소 17차례 보고했고 이재명이 그 보고를 받고 오케이 해서 된 거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은 네.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 아,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쌍방울 대북 송금만 가지고 먼저 기소해버리자. 아,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검찰에서 가장 그 후회하는 게요. 이거 다 그래 검사들이 네. 옛날에 그 합치준 거 병합한 거. 이게 제일 후회합니다. 저도 그때 계속 우리 어벤져스에서 왜 병합을 하냐 그랬어요. 그때 그 성남 FC만 네. 별도로 성남에 기소하면 영장 치으면 이거는 100% 발부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남 FC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합쳤잖아요. 합쳤죠. 가져갔잖아요. 네. 그때 대장도 위례 FC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백현동 위정교사, 네. 그다음에 쌍방울 이렇게 3개씩 묶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검찰은 뼈 아프게 봐요. 실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어떻게든 이게 이제 쪼개가지고 확실한 거 하나하나 기소해야만 빨리 결론 난다. 아니 쪼개기라는 말이 안 맞는 게 원래 합쳐져 있는 거를 분리하면 그렇죠. 병합 안 쪼개기인데 이게 그냥 원칙대로. 그냥 독자적인 단독 사건이죠. 독립적인 사건이죠. 근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관련해 갖고 수사하고 있는 게 요 대북 송금 사건하고 경기도 버카카드 예. 버카고 사건이죠. 그럼 이 대북 송금하고 버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팀이 틀리잖아요. 네. 부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환 안 하고 네. 옛날에 한번 기회 줬으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이게 빨리 기소하고 네. 그럼 이게 어디 가느냐? 신진우한테 간다. 아. 바로 이게 수원이니까 관련 사건이니까. 그럼 이게 재판할 게 없다는 거야. 내용 다 알잖아. 아,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남은 쟁점은 이재명이 어제 그 판결문 그런 내용을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받고 다 오케이 해갖고 한 건지 만 건지 그거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작년에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17번 너 한 거 아니냐? 검찰이 신문했더니 아니다. 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보고 받았다고 인정할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 필요 없고. 필요 없다. 그러기- 어차피 작년에도 그 부인했고 요번에 한들 또 똑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한다. 예. 구속영장 쳐봤자 국회에서 또 부결시킬 테니까 바로 치면은 어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이 그쪽으로 배속된다. 가면 예. 신진우 부장이 이제 그 2년을 근무하고 네. 원래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별하게 1년 더 남겨놓은 거거든요. 원래 3년째예요. 3년 차입니까 지금? 예, 원래는 떠나려고. 네. 그래서 기피 신청했잖아요. 바꾸려고. 어.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더 해서 네.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소하면 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2월까지는 예. 수원지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 1심은 끝낼 수 있거든요. 왜? 증거조사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보고받아야 안 받은지 이화영 부분 네. 보면 이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정인이 그렇네요. 충분히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따라서는 아마 이게 검찰은 신진우 부장이 있을 때 네. 신속하게 빨리 요것만 기소해서 빨리 신진우 부장한테 1심을 받으면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렸으니 이재명이 얼마 때리겠냐.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혼이. 근데 그 9년 6개월은 이제 물론 다른 다른 얘기죠. 개인 뇌물 불법 정치 아니 근데 자금인데 그 뇌물 액수가 3억 3천이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는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형량이 그래 세면 이화영이 받은 뇌물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이제 기소가 되면은 예. 거기 800만 불이 다 인정이 되게 되면은 특가법상의 뇌물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최하 10년 아니에요. 예. 어. 그런 게 전략으로 지금 수사팀은 업돼서 기분이 오. 빨리 이게 판결 어제 기세를 몰아서 네. 바로 신속하게 다음 주 바로 해야 된다. 이게 원래 동아일보에 오늘 났는데 동아일보에는요. 빠르면 다음 주에 제3자 뇌물로 기소할 전망이다. 그것만 한 줄 났고. 났어요. 예.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또 났잖아요. 조선일보에는 조만간 제3자 뇌물죄로 한다. 제가 여기 기사 쓴 사람 2명 다 통화를 해봤어요. 네. 통화를. 네. 그리고 그 조선 동화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검찰의 그 수사팀하고 직접 통화는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또 이게 검찰에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수사팀은 네. 다음 주에 기소로 하고 네. 다만 이게 아직 이원수 총장 사인이 안 들어있대. 사인. 그렇게 올리면 사인만 해주면
아마 이게 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이게 묘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아쉽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더 구속을 취하지. 물론 그렇긴 저는 그게 한데. 한 번 더 해도 며칠 더 걸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도 저도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한번 치고 국회에서 그게 부결되더라도 그 다음에 기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보면 이 뭐 구속을 시키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유죄 판결, 최종적인 판결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연내로 저기 그거 하나 설명해. 김성태가 이 뇌물을 공여한 사람은 김성태 아니에요. 예. 그 뇌물을 이제 이재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닌 내가 지정하는 이 사람한테 그걸 갖다 줘라.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인데, 그러면 김성태는 지금 이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판결을 아직 안 받은 거고, 그게 7월에 있어요? 7월 12일. 7월 12일에. 그럼 어제는 이제 이화영이 그렇게 외국환 관리법으로 된 거고, 다음 달 7월 12일에 이제 김성태 그게 또 되고. 근데 김성태께 더 직접적인 게 네. 이화영은 이제 그 자기 개인 뇌물하고 네. 그다음에 외관 관리법으로 어제 판결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성태는 네. 그게 아닙니다. 네. 김성태는 이제 그 3년 6개월 구형인데 네. 혐의가 외관 관리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뇌물 공여가 2년 또 있어요. 그렇죠. 뇌물 공여가. 이거는 직접적이잖아요. 그렇죠. 뇌물은 필요적 공범입니다. 네.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성태의 뇌물 공여가 유죄가 나오면 그다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범이니까 필요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랬는데, 다음 달 7월 10일에 있을 뇌물 공여 김성태의 혐의가 유죄가 나면 준 놈이 유죄인데 받은 놈은 더 유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그건 거네. 직접적인 판결이죠. 이화영은 이제 외관 관리법 가지고 이제 그 유추한 거 좀 간접적이지만 아니 김성태는 직접 뇌물 줬다는 거예요. 이재명에 뇌물죄는 형량이 준 놈보다 받은 놈이 더 세잖아요, 보통. 준 남은 이제 준 사람은 네. 1조나 100조를 줘도 5년 이하입니다. 네. 5년 이하. 네. 받은 사람은 이제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 그렇죠. 그거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준 사람 되죠. 받은 사람. 네. 그래서 이게 구형이 3년 6개월인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민주당은 자꾸 뒷거래했다는데 뇌물은 이게 100조 1000조를 줘도 무조건 이게 5년 이하입니다. 참 이제 재밌게 흘러가겠네요. 다음 주 이제 이원석 총장이 저거 빨리빨리 이제 결재하고 그거 그렇게 가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묘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 190 조국당까지 합쳐서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특검인데, 특검은 지금 원구성도 안 됐어요. 패스트 트랙으로 이게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의힘에서 또 8석 이탈하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럼 또 탄핵을 시킬 거 아니에요. 탄핵.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으로 시간 기다리게 뭐하니까 탄핵을 시도할 텐데, 그게 탄핵 시도하면요, 신진우 부장판사는 빼고 수사검사만 탄핵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저거를 탄핵시키면은 엄청난 역풍이 불 거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손 쓸 틈 없이 팍팍팍 치고 나가고 먼저 그냥 진도를 빼버린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는 검찰은. 참 묘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봐도 이게 특검은요. 네. 특검은 이제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탄핵은요. 과반수매 하잖아요. 하는데. 그다음에 하고 나면 바로 직무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 들어가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박상용 검사 있잖아요. 부부장. 예, 부부장 검사. 근데 박상용을 탄핵을 해놓으면 예. 공판을 다른 게 검사는 내용을 몰라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탄핵 대비를 해야 돼요. 이원수 총장이나 왜 예비군을 만들어야 돼, 검사도. 그러니까 탄핵 누가 됐을 때 대신할 사람. 이게 문제예요. 우리 김홍일 탄핵하면 방통위원장. 그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그때 뭐 술 마시고 회유했다는 그걸로 지목된 검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탄핵하면은 기소를 한 이후에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사건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재판에 나가고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게 될 경우에 그럼 핀치 히터를 누구를 투입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대비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할 때 네. 갑자기 김홍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MBC 지키려고 또 김홍일 방통위 탄핵한다면 네.
의결돼 버리면 이게 몇 달 완전히 방통위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인사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게 저는 박상용 대신에 지금 공판에 부장들을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미. 이미 그 다 인사로 이게 옛날 검사 다 떠났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김유철 검사장이 새로 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차장은 옛날 직무대행이지만 이번에 임명됐거든요. 네. 근데 공판은 핵심은 부장입니다. 부장들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제 말에 민주당에서 아마 그 탄핵할 겁니다. 아. 숫자리 회의로. 네. 그럼 이게 팀이 없단 말이에요. 아. 뼈대거든요. 빨리 이게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항상 이게 예비 검사들 예비 검사. 탄핵하면 누가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그렇죠. 준비됩니다. 그리고 미리 그것도 스타디도 해놔야 되고 사건 기록이 내용들. 몇십만 쪽이니까요. 예. 예.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탄핵은 이게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그걸로 이게 우리가 대비를 저는 그렇게 해놔야 된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되니까. 네. 자.